2019년 기해년 첫날 해맞이 객들 사이에 자리 잡은 권병수, 신세별 씨 부부. 나오니까 좋네. 해 뜨는 것도 보고. 올 한 해 무탈하기를, 고생해야 지난해엔 못 이루었던 소원을 올해는 꼭 이룰 수 있기를. 이제 사람들 내려오겠다. 계속 가자. 우와, 점점 커진다. 힘차게 떠오르는 새해에 간절하게 빌어보는데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포객하러 가야겠다. 파이팅. 가요. 나 여기 있을게. 해 다 떴네. 해맞이를 끝내자마자 부부의 마음이 바빠진다. 이제 시작인가요? 시작이었으면 좋겠네요. 오겠죠 뭐, 기다리면 손님들. 아이고. 자꾸 넘어져.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요란한 시작이다. 그거 어떡하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이거라도 해야지 뭐. 꼭 잡고 있어라. 주변 다른 노점들엔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3도. 마이너스 3도. 병수 씨네만 날씨만큼이나 썰렁하다. 원래 좀 춥고 그래야 가메기가 잘 되죠. 좋게 생각해야죠. 가메기가 잘 되는 걸로.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시식도 하는데. 이게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청어가메기 10마리 한 팩인데요. 요거는 10,000원이고요. 여기 부분에 붙어 있는데 요거 손으로 드디어 잡아주면 개시인 걸까? 오징어 한 드시고 가실래요? 여쭤보신대. 나름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건만 실패다. 물어보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아이고. 나오셨어요. 하나도 못 팔았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나온 병수 씨의 아버지. 네, 전화 왔어요. 강구에서 응. 이 올라온 거 있는데 이거 이제 감에 구입하려고. 아, 직접 오신대요? 그 이제 방금 전화 왔다. 이 사람? 지금은 아침 먹고 이럴 때 잘 안 사가 한 10시 넘어야 가는 거야. 갈 때 지금 저기 이제 풍력 빠져서 저쪽으로 다 있을 거야. 좀 있으면 이제 사람들 이제 오면 줄 서야 될 거야. 나 간다. 간다. 줄 서야 돼. 불만 서면 좋았지. 강구에서 오고 있대. 강구에서? 내비 찍고 오고 있대. 찍고? 찍고 오신다고? 아, 천만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래 처음 한다 이거야. 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전화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네. 인터넷에 찾아서 봤대. 예. 인터넷 검색까지 해보고 일부러 찾아온 고마운 손님들. 깎는 거 20마리짜리라고 하셨죠? 요거 한 팩당 2만 원인데 요거 2개 하시면 4만 원이거든요. 가메기 필요하시면 아,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칠 걱정만은 덜게 됐다. 감사합니다. 먼 길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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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계시겠다. 몇 시에 나왔지? 4시간 만에. 4시간 반 4시간 만에 첫 개시예요. 4시간 반 만에 팔았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성공. 4시만 했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엄니 오셨다, 오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아버지 얘기에 노점으로 나온 어머니. 좀 사고 가세요. 가격이 좀 사가세요. 나오자마자 잘못만을 쏙쏙 골라내는데 노점 장사 30년 차인 어머니 눈엔 문제점들이 한눈에 보이는 모양이다. 거의 하는가 하고 보러 왔지만은 이래가 장사 경험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다. 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딱 조치를 해놓고 해야지 뭐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줄 아나. 차 서 있을 때도 청어가메기 맛있습니다. 탄산화물 갖다 입에다 넣어주고 이거 10,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차 세웠을 때 그렇게 해야 하나라도 팔아먹지. 뭐 이거 누가 탁 오나.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하란다, 어미가. 어머니 말이 다 맞네. 추운데 들어가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노하우다. 오징어도 있어요. 맛보실래요?
매대 뒤편에 멀찍이 서서 손님이 오길 기다렸던 좀 전과는 달리 어머니께 전수받은 노하우대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샛별 씨. 이거 한번 맛보세요. 처가맥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맛이 날 건데 한번 맛보세요. 처음 드시는 건가? 초장 하나 챙겨드릴게요. 챙겨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거 2개 하고 네. 주세요. 2개 하고 초장 좀 드릴까?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요. 성공! 성공. 미션 성공. 병수 씨의 고향인 영덕군 창포리. 청어 과메기와 영덕대게로 유명한 곳인데 푸른 동해바다를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 블루로드와 해맞이 공원, 바람개비 공원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건 작년 거고 이건 원래 세 달력인데 작년 다 적어놨거든. 여기에 1월 달에 가메기를 거의 다 해야 돼. 2월 달 넘어가면 비가 와. 비나 눈이 많이 와. 그렇기 때문에 이 31일까지는 가메기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3월 들어가면 또 꽃 아카시아 이제 나네. 3월 들어가면은 벌 시작하면서 고사리도 뜯고 두릅도 해야지. 두릅도 뜯고 미역. 3월 달에 미역도 해야 되고 3월 달은 엄청 바쁜 거야. 달력이 1년 계획으로 빼곡하다. 이 4월 달에는 고사리 고사리 할 꺾고 거면 두릅 고사리 두릅도 두릅 꺾고 이게 뭐야? 아버지. 5월 달에는 날씨도 다 적어놨어. 요 왜냐면은 양봉이 주업인 봄엔 날씨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한 거야. 작년에는 언제가 비가 왔고 언제는 날씨가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다는 걸 미리 알아야 돼. 9월 달에는 그나마 좀 쉬는 달이네. 안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이때가 뭐냐면은 말벌이 많이 와. 말벌 잡으러 다녀야지. 9월 달 한 달 말벌 잡는 날이야. 한 달. 그래 맞네. 10월 달에는 덕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일을 돕겠다 약속했던 병수 씨. 벌써 피곤함이 몰려드는 눈치다. 새해인데 어제까지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화이팅하고 일어섰는데 뭐가 약도가 하루도 아니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좀 힘이 좀 꺾이네요. 이 달력이 무거워? 네, 잘. 이 달력을 보니까 무겁는가 봐. 그러니까 너가 소화할 수 있으면 여기 해야 된다고. 오래 지켜보면 알겠지 뭐. 할 수 있겠지? 예, 아버지. 네, 흉내는 할수 내볼게요. 내가 아니니까 너가 주인공이고 너가 살아야 돼. 우리 가족이 우리 어른들부터 저 집이는 오만 구물내 집이다 이러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또 내가 또 그거 하고 얘들도 또 그래. 요즘 애들 그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여기 오만 구물내 집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별명을 간의 별명을 지어줬어. 중매로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한 부모님. 결혼 초 시작한 중장비 사업이 실패하며 빚더미에 올랐고 아버지 고향 영덕으로 돌아왔다. 가난을 이겨내려 일을 가리지 않았던 부모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병수 씨 역시 아내인 샛별 씨와 마음을 합쳐 오만 그물레집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할머니가 오만 그물 진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또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는 오만 그물이 썩 싫지만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삶을 사는 거에 반만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었거든요. 못할 일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보면 정말 빛이 나거든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버지 권영길 씨. 호수 얼어가지고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네. 아, 이 바닷물이 얼어서 이게 안 올라올 때가 이거 있어요? 안 올 때가 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안 올라왔는데 오늘 많이 녹았네. 지금 물이 나오고 있네. 수조 트럭에 바닷물이 채워졌을 즈음 어머니 이양화 씨도 발걸음이 빨라진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인 캄캄한 시간. 코끝이 아린 한겨울 추위 속을 달려 부부가 향하는 곳은 집에서 10여 분 거리인 강구항. 영덕에서 제일 큰 항구다. 아이고, 우리는 우리지만 형님들이 더 고생이다. 나는 그래도 좀이라도 좀 젊잖아. 아이고,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둬야. 그래. 동네 형님이야. 저거 우리 집안의 형님. 예, 우리 집안의 형님인데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이리 하신다. 어떤 생선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의 눈으로 살피는 향화 씨. 가격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오늘 고기가 많이 안 났네. 많이 없어요, 고기가. 보다시피 고기 없다. 오늘같이 생선의 종류도 양도 많지 않은 날엔 가격도 그만큼 비싸지게 마련.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생선을 선점하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지시로 2개. 자, 지창. 자, 지창. 오늘 좀 안 떨어질라. 3개. 돌다시. 다른 애도 많이 잡아올 거 아닌겨. 제자리에서도 웬만하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는. 고기가 없을 때는 늦게 막 더 비싸고 또 이래 또 많이 처음에 조금 나는 것 같아도 늦게 많이 나면 또 흐르면 또 제자리에서 웬만하면 왔다 갔다 한다. 눈치 싸움이라. 이제부턴 행동대장 영길 씨가 나설 차례. 향화 씨가 경매에서 낙찰받아온 생선을 받고 수조를 채우는 것이 영길 씨의 역할. 고급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판매되는 비싼 생선이 아니라 저렴하지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서민의 생선들이 부부의 거래 품목이다. 매일 도로 위에서 아침을 맞는다. 부부가 도착한 곳은 영덕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청송의 부남장.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다시로. 맛있어 가지고. 오늘 너무 많이 추워. 보온이 돼요. 발에 동상 걸린다니까는. 그러니까 완전 무장 안 하면 발 얼어 뿌리면은 여름에 무좀도 걸리고 막 이런다니까는요. 꼼꼼하게 완전 무장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겹을 입으신 거예요? 물 묻으니까 물 묻지 말라고. 속옷 안 버리라고. 방수하는 바지. 예, 예. 한겨울 노점 장사. 4-5겹은 기본이다. 회를 팔다 보니 물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꽝꽝 물었네. 물이 안 나오잖아. 물 나올 때까지 대표이지. 나온다. 오케이. 분지 지형인 청송은 혹독한 겨울 추위로 유명한 지역. 벌써 30년째 청송의 5일장을 돌며 노점 장사를 하지만 한겨울 추위만큼은 도통 익숙해지질 않는다. 가게들 중에 그럼 겨울이 제일 힘드세요? 제일 힘드는데 겨울 장사가 제일 잤어요. 왜냐면은 농촌이잖아. 노인정이나 마을 회관 회의하고 이럴 때 단체로 모임이 있을 때 햇밥을 많이. 그때 장사가 제일 잤어요.
시골 5일장은 일찍 시작해 일찍 파하게 마련. 웬만한 집에선 아직 아침상도 물리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부남장 사람들에겐 벌써 바쁜 하루가 시작됐다. 큰거 이만해 이거. 예. 첫 영업을 시작한 향화 씨. 오늘 예감이 좋다. 한 번 더. 돈 누구 오는 겨? 우리 기부가 다쳐가 와가 손 다쳐가 아마 불을 빼버려진대. 이 좋다 하고 사주고 큰집 진도 이 먹으면 날려 안 문다 하게. 청송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내륙에 속하는 곳. 바다와는 꽤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 회는 서민 밥상엔 익숙지 않은 음식이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무렵엔 한 접시도 팔지 못한 날도 많았다. 아니다. 고맙니다. 지난 3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은 덕에 지금은 부남장에서 단골이 가장 많은 집으로 꼽힌다. 좀 보드랍게 썰어달라고 전화가 와서 보드랍게 썰어줘요. 이러면은 막 100살 잡순 사람도 잡수거든. 보드라워가. 오래됐어.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 부남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이 집에 단골. 횟집에 두 네 분이 우리 부남 사람들에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바닷가까지 안 가도 여기서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한편 영덕의 집에선 과메기 작업이 한창인데 오늘 새벽에 사온 청어다. 뭔가 생선 자체랑도 별로 안 친했는데 시댁이 청포니까 와서 하는 일이 다 고기 만지는 일이고 생선 만지는 일이고 이러니까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로 아는 거죠.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저녁에 알치기 할까? 병수 씨와 새별 씨 부부가 추위와 비린내 속에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이제 남은 과정은 바다와 바람이 도맡아 줄 것이다. 과메기 작업을 마치자마자 급히 집을 나서는 병수 씨. 어머니 아버지가 또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서 옆에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창포리의 집에서 10여 분 정도 걸리는 영덕읍 내에 병수 씨의 직장이 있다. 태권도 공인 6단인 병수 씨는 3년 전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태권도장을 차렸다. 흰 도복에 권병수 이름 석자가 적힌 띠를 두르고 나면 마음가짐까지도 숙연해진다. 옷이 날개라고. 예, 아무래도 깨끗한 도복이 훨씬 더 낫죠. 예. 이 도복을 입고 있었던 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이니까요. 평상복 입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옷을 더 오래 입고 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선수로 활약했던 병수 씨.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선수로서의 꿈은 포기했지만 석사 학위까지 받을 만큼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꿈은 남달랐다. 대학원 졸업 후 서울의 큰 회사에 취업이 되기도 했지만 병수 씨는 고향인 영덕으로 돌아와 부모님 곁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 운동하면서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갈까 아빠한테 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갈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 많이 보고 싶었죠. 진짜 그 아플 때는 진짜 부모님이 그렇죠. 그 타지에 아무도 크게 기댈 데가 없잖아요. 타지 가면 그런 타지 생활 하도 오래 하니까 지금 더 부모님 옆에 있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기아회의 나갈 때 정확하게 내가 지르고자 할 때 비린내 나는 작업복이 아닌 말끔한 흰 도복을 입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병수 씨. 아직 태권도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정확하게 굵고 짧은 목소리로 태극 일자 무릎에 맞춰서 하나 손허리 둘 부남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수 씨의 태권도장을 찾은 부모님. 이곳에 올 때면 향화신 절로 걸음이 빨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그또 애들이 많네. 맞네. 흰 옷 입고 선생님 소리를 듣는 아들 모습은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다. 보기 좋네. 내 춥고 힘들었던 거 다 녹아 없어요. 아들만 봐도 배부러요. 도복 입고 깨끗하게 하지. 그 또 엄마 아버지 도와준다고 또 청어 과배기를 하고 이러니 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내만 고생하고 말지. 지는 뭐 애들이나 이렇게 가르치고 꼭 영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뭐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아도 지 알아서 이제 지 큰 일은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뭐 안타깝고 뭐 그런 거 보고 그래. 그래도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런가. 아들만은 늘 뜨는 해처럼 화사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 날 새벽.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한 병수 씨. 오후엔 태권도 관장님으로, 오전엔 과메기 덕장 일꾼으로 바쁜 겨울날을 보내는데 과메기 작업할 청어를 사기 위해 새벽길을 나섰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불 밖이 너무 추우니까. 여보세요? 예, 어머니. 예. 청어 없다고? 그 선장님 그쪽에 청어 못 잡았대? 그 다른 데는? 논물에는? 네, 알았어요. 네. 강구항뿐 아니라 다른 항에도 청어가 전혀 없단다. 어떡하지? 일단 가까운 항이라도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근처의 작은 선착장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청어철이 맞는데 청어가 갑자기 이렇게 안 날 때가 있어요. 배들이 들어온 게 한 개도 없네요. 여기도 지금 작은 항이긴 한데 배가 들어온 배가 없네. 말리는 기간이 한 4일에서 5일, 좀 날이 추운 날에는 6일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게 지금 안 널어 놓으면은 이번 주에 안 널면 다음 주에 널 수도 없고 다음 주에 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다를 따라 오다 보니 부모님이 계신 강구항까지 와버렸다. 청어가 없다며. 좀 이때 올라오면서 하항을 봤는데도 하항에도 배도 한 대도 안 나가 있고 혹시나 있을까 싶어 가면 와봤지. 뒤에 늦게 들어오는 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만 어디 가면 저쪽에 가면은 이런 배하고 배가 달라. 한번 가야 보고. 예, 한번 보고. 안 돼? 없어. 하나도 없다던 청어가 꽤 많이 실려 있다. 이 저거가 씨알이 너무 적어. 그냥 엄청나게 차이 난다니까, 이 한번. 저 정말 차이. 과메기로 만들기엔 턱없이 작다. 과메기가 너무 작으면 상품성이 안 나와요. 평소에 드시는 거를 만약에 뭐 손바닥 이만큼 크기를 가지고 드셨는데 요만큼짜리 요만한 거를 가지고 가면은 소비자분은 뭐 고기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일단 원래 먹던 거랑 틀리잖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추운 날 새벽잠에 유혹을 떨쳐내며 나왔건만 헛걸음이 됐다. 그날 저녁 애기 가방이야. 이제 집에 가자. 엄마 가방? 엄마 가방은 저기 있어. 아이들을 재촉해 퇴근을 서두르는 샛별 씨. 여기에요. 자, 받아. 어깨. 내려와. 들어가. 갈게요, 아버지. 어머니 갈게요. 어머니 아니라고. 일주일에 반 정도는 부모님 집에서, 나머지 반은 분간 집에서 지내는데 부모님이 장사를 다녀온 오늘 같은 날엔 최대한 서둘러 부모님 집을 나선다. 평소에는 그래도 뭐 있어도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데 지금은 또 어머니 아버님 시장 3일 동안 다니시면 새벽 일찍부터 나가셔가지고 저렇게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시장 갔다 오시는 날에는 이제 빨리 애들 데리고 나와요. 서둘러서 나와버리는 게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정리하고 빨리 주무시면 되니까 일부러 나와요, 이런 날에는. 예쁜 건 예쁜 거고 힘든 건 힘든 것. 현명한 며느리다. 집에 왔네. 왔어요. 아빠. 병수 씨와 샛별 씨 부부가 처음 만난 건 샛별 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였다. 집에 가자. 안전벨트 풀었어? 유아체육 수업을 하러 왔던 병수 씨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한 샛별 씨에게 첫눈에 반했고 열렬한 구애 끝에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같은 영덕 출신인 샛별 씨지만 내륙 쪽 동네다 보니 결혼 전까지만 해도 생선은 만질 줄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결혼 6년 차가 된 지금 과메기 덕장 일도 알아서 척척 돕고 두 아이 돌보며 시부모님 마음도 살갑게 헤아리는 오만 그물집에 딱 맞는 며느리가 됐다. 전이 앉아, 양말 먹게. 일과를 마쳤으니까 적어야지. 가계부 작성은 지난 30년간 향화 씨가 하루도 빼먹은 적 없는 일과 오징어 몇 통 사고, 아구 사고, 청어 사고, 물곰 사고, 또 뭐 물건이 좀 많았으나 잘 팔려서 다 팔고. 이 가계부를 보면서 몇 월 달에는 뭐가 많이 났다. 이번에도 많이 날라는가 이래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그래 이제 가계부를 적다 보니까는 그 돈도 나갔는 거 어대금이 얼마인지 오늘 고기를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오늘 또 장사가 안 되면 안 됐다. 오늘은 장사가 잘 돼서 다 떠름이 하고 왔다. 이게 몇 권이나 되는지 1년에 한 권이잖아. 세를 볼까? 하나. 차곡차곡 모아둔 향화 씨의 가계부는 단순한 입출금 내역이 아니라 집안의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6, 27, 28, 29. 어디 빠졌는가 봐. 이게 처녀 때. 아니 시집와가지고. 아, 이게 최초의 가계부예요? 1983년. 그때는 쌀 한 대 1,200원 했나? 1,200원 적혀있네. 한 대에 1,200원. 오뎅하고 파래하고 200원어치.
아이고 참 이런 세월도 살았나. 지금은 웃으며 되돌아보지만 참으로 막막하던 시절이었다. 전라북도 임실 출신이었던 향화 씨와 경상북도 영덕 출신이었던 영길 씨. 결혼해 대구에 신접 살림을 차렸지만 연달아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하면서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만큼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영길 씨 고향인 영덕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중장비부터 시작한 거죠. 중장비. 그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 선정돼 가지고 양장, 누에 고치 생산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배 조그만 통통배 그 배도 했어요. 배도 고기도 잡고 문어도 잡고 힘들 때도 있어서 그때 밖에서 해야 하면 막 어림이 막 얘기 오고 막 그래요. 그때가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나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요. 연애까지 힘들게 살면서 내하고 살아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마디 더 어려운 집안 잘 살렸고 참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힘든 일을 다 헤쳐나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헤쳐나갔을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살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 건강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뭐해. 내 열심히 해가지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뭐 남편도 열심히 처처로 착하고 열심히 사니까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해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어려운 일을 다 버티고 안 살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날 새벽. 오늘은 5일장 장사를 쉬는 아버지까지 대동하고 집을 나선 병수 씨. 어제 과메기 작업을 공쳤으니 오늘은 2배로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어를 사고 과메기로 가공하는 일은 아버지인 영길 씨가 도맡았던 일. 올해부턴 병수 씨가 해보겠다며 나섰던 터다. 광고왕에는 떼기 잡는다고. 개 때문에 그러죠. 강구항에는 지금 뭐 청어 잡는 배가 별로 없고 구계항, 노물항, 축산항 여기 청어 잡거든. 오늘 늦잠 자는 날인데 가메기 한다고. 가메기 하려 이러면은 처음에 기본이 뭐냐 이러면은 고기가 어디가 난다는 걸 그런 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재료를 못 구하면 뭐 하는 거 아니야? 청어를 살 수 있는 항구는 어딘지, 청어를 주로 잡는 선장님은 누군지, 영길 씨 입장에선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아직도 숱하게 많다. 다행히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모양이다. 과메기로 가공하기에 딱 좋은 크기다. 어머니 수고하세요. 먼저 갈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언젠간 아버지를 능가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막 사온 청어는 곧바로 과메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어 목욕탕이라고 부르는 수조에 얼마간 담가두는데 이 비늘 세척하고 있다고. 청어는 비늘이 크고 억센 편이라 신경 써 제거해야 한다. 그거 푹 쳐야지.
이들 나누면 갈매기가 다 물고 가버려요. 고양이도 물고 가고 이렇게 그래서 덮는 거예요. 과메기 가공을 위한 1차 작업이 끝났다. 다음 날 새벽. 겨울비치곤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오네. 심란한 얼굴로 과메기 덕장을 살피는 영길 씨. 일하기가 조금 힘들겠네. 오늘 식구들은 물론이고 일꾼들까지 고용해 과메기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영 도와주질 않는다. 이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얼마나 돼요, 아버님? 70개면 4, 7, 2,800마리. 이번 시즌 들어 가장 많은 작업량이다. 여기서 어차피 세척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비하고 상관없고 저 위에서 올라갔을 때만 비에 안 맞으면 돼. 그런데 비가 와도 비가 안 맞도록 되어 있으니까 바람만 있으면 돼요. 다행히 빗줄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작업하기엔 불편한 환경이다.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한 병수 씨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밖에 내야 물이 이거 밖으로 빠지. 알겠어요. 병수는 옷도 여기 입고만 자꾸 작업복 내가지. 이거 맞네.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눈치 깨나 보이게 생겼다. 오늘 같은 날은 책 잡히지 않도록 알아서 척척 일하는 게 상책. 아니 저 봐라. 저 의사 분이 묻히면 안 된다. 묻히라. 완전 묻히라. 기계 사용은 오늘이 두 번째인 샛별씨. 병수 씨 재촉에 마음만 더 바빠진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기계를 세운 영길 씨. 뒤집혔네. 기계 사이사이에 뒤집힌 청어가 끼어버렸다. 가끔 이렇게 고기가 뒤집어 들어오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여기서 넣을 때는 바로 넣는데 뒤집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3박자가 말이에요. 넣는 사람, 기계가, 그 다음 여기에 처리하고 넣고 이게 맞아야 돼. 청어는 청어대로 못 쓰게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되니 제일 큰 손해다. 3박자가 맞아야 된다잖아. 손을 쉬지 마라. 기계에서 깨끗이 손질되어 나온 청어는 민물에 헹궈낸 후 덕장에 널어 말리는데 모두가 제 역할을 순조롭게 해내야 일이 밀리질 않는다. 아버지! 양수기 돌렸는겨! 물이 왜 이래 너? 청어 목욕탕에 깨끗한 물이 유입되질 않으면서 핏물이 그대로 고여버린 상태. 기계가 서지를 않나, 물이 안 나오질 않나. 오늘 시작부터 여러모로 삐걱거린다. 꼭 필요해. 왜요? 세척이 안 되는데. 핏물이 많이 있잖아. 양수기를 설치해둔 덕장 바로 밑 바닥까지 내려가 확인하는 병수 씨와 아버지. 밑으로 더. 밑으로 넣어봐라. 양수기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